안녕하십니까? 원영의정의 명리산책 가이드 박의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합에 대한 말씀을 개략적으로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청간합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웬만큼 명리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정도는 다 쉽게 알고 계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그래도 다시 한번 정리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청간합은 천간 10개가 있죠. 그 10개의 천간이 음양으로 나누어서 합을 이룬다. 반드시 한쪽이 양이면 한쪽은 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간합을 일명 부부지합이다 또는 애정지합이다, 그러한 뜻도 담고 있습니다. 청간에는 5개의 양간과 5개의 음간으로 놓여 있지요. 갑을, 병정, 무기경신, 임계. 그래서 제일 먼저 양이 놓이고 다음이 양, 양, 이런 순서로 전개가 됩니다. 이 청간합의 경우는 사실상 상극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목과 기토가 합을 하는데 목극토, 오행상으로 보면은 목극토하고 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갑목과 기토의 합은 그런 극의 작용 인정하지 않습니다. 양은 음에 뿌리를 내리고 싶어하고 음은 양에 의지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일체가 돼서 합이라고 하는 속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 청간은 그 사람의 직업 또는 대인관계의 그런 사회적인 면과 정신적인 변화를 파악하는 그러한 특징을 청간은 담고 있습니다. 이 청간의 변화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청간 간에는 합도 있고 충도 있습니다. 충은 다음으로 미루기로 하고 오늘 합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청간합은 어떤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 변화에 의한 영향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청간합을 통해서 우리는 사주를 간명할 때 그 변화 관계를 잘 파악해야 사주를 원만히 간명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청간합이 5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여기에 써놨습니다. 우선 이 갑기, 합화, 토, 갑목과 기토가 합을 해서 변하면 토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 갑기, 합화, 토는 이 갑목이라고 하는 세력이 이 기토를 쫓아가는 그러한 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남녀가 만나면 서로 좋아하게 되고 합을 이루게 되는데, 이때는 남자가 여자를 따르는 그러한 형상과도 같다. 간목이 기토와 합을 해서 토라고 하는, 이때의 토는 양간에 해당되는 무토와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의 이 간목은 인을 나타냅니다. 인, 어질인. 그리고 기토는 신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어진 것과 신용이 있는 것,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있는 것에 합이 돼서 어찌 보면은 합 중에서는 가장 중심이 잡히는 그런 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을목과 경금이 합을 하면 금이라고 하는 세력으로 바뀌는데요. 이때는 을은 음이 되고 경금은 양이 되기 때문에 갑기합과 달리 이번에는 여자가 남자를 쫓는, 따르는 그런 합의 이치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의 세력이 확장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목은 역시 인이 되고, 그 다음에 금은 의리가 됩니다. 의. 그래서 인의 지합이다. 역시 어느 한쪽을 중심으로 해서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 이루어지는 합입니다. 세 번째는 병신합화수라고 되어 있어요. 병화가 양간이고 신금이 음간이죠. 그래서 병화와 신금이 합을 하면 수가 된다. 병신합화수. 이것을 위엄지합이라고 합니다. 위엄이 있다. 그래서 이 병화와 신금이 왜 위엄을 나타내느냐. 병화는 예에 해당됩니다. 예절. 그 다음에 신은 금이니까 의리에 해당하죠. 예의와 의리를 지키면 그 모습에서 우리는 위엄이라고 하는 의미를 연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임합화목. 이 정화는 음간이 되고 따뜻한 촛불이나 등불 또는 인위적인 그러한 불을 나타내고요. 임수는 큰 물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한자의 근본을 들여다보면 아이벨 임자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적절한 온도가 필요해요. 너무 조열해도 생명이 탄생하기 어렵고 또 너무 냉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임 합이 되면은 오행 중에서 유일하게 생명체를 뜻하는 목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 인수지압에 해당하는 이 말 대신에 음란지압이다. 그런 얘기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떳떳지 못한 그러한 합이라는 뜻도 있다는 것이죠. 여하튼 간에 이 정임합의 경우는 한 생명체의 탄생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무게 합이 되면은 화가 된다라고 돼 있어요. 이 무토는 높은 산이지요. 이 계수라고 하는 건
그 산이 높으면 계곡은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높은 산과 그 산과 산 사이를 흐르는 계곡의 합이다. 거리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점점 멀어진다고 봐질 수 있어요. 그래서 무정지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게합이 돼서 화가 되고 무정지합이다라는 얘기인데요. 꼭 이 합이 의미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만 해석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 우리가 주의할 점은 이러한 합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 명조에서 기란작용을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 명리에는 합도 있고 충도 있고 모든 음양, 오행 다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하나의 작용을 들여다보면 그 명조에 따라서, 사주에 따라서 기란작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좋지 않은 흉한작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판단을 해야만 되는데요. 기란 것끼리 서로 합을 해서 힘을 축적한다면 더욱 좋아지는 것이고, 흉한 작용을 하는 것끼리 합을 해서 공격해 온다면은 더 힘들어지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천간합의 대략적인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각기합에 관한 얘기를 조금 더 살을 붙여 본다면 장점과 단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각기합의 경우는 간목은 성정이 어질다. 그리고 천간의 첫 번째 자이다 보니까 우두머리 기질이 있다. 기토는 음토로서 성품이 순박하다. 그 포용력이 있습니다. 기토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서 잘 길러냅니다. 어찌 보면 기토는 만물을 포용하는 그런 덕을 지니고 있다.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명국에서 이 각기합이 좋게 작용하면 마음이 너그럽고 매사에 공명정대하고 품위와 절도가 있고 남으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합이 있더라도 그 오행이, 명조에 있는 오행이 무기하거나 기가 약하거나 또는 혼잡을 이루고 있거나 하면은요, 오히려 너무 힘이 강해져서 남에게 굽히지 못하는 단점도 있다. 을경합하금일 때 역시 을은 음목이긴 하지만 성품은 어지러요. 그러나 좀 유약한 면이 있습니다. 경금은 양금인데다가 그 금기는 강건해서 굽힐 줄을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을경합이 되면 그 어질고 유약함, 그 다음에 강건하고 기가 센 그러한 을목과 경금의 합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음양 오행의 조화를 잘 이루고 있다. 강함과 부드러움을 겸비하고 인과 의를 겸해서 모든 일에 있어서 과감하며 아첨하지 않아요. 진태가 분명하고 용모가
단정한 그러한 성격을 띱니다. 그런데 사주가 편중되고 혼탁하면 자기만 옳다고 고집을 부리거나 남을 내려다보거나 매사에 극단적인 행동으로 사고를 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병신합화수는 병은 양화죠. 태양입니다. 신은 간으로서 금의 기인 살생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런 병화와 신금이 합을 이루면 외모가 위험이 있고 엄숙하며 모든 사람들을 제압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 사주가 편중되거나 혼잡하면 잔인한 면도 나타나고 또 너무 지나치게 굴복하는 자세도 보입니다. 또한 오행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의리고 또는 그러한 어떤 밝은 빛 이런 것들이 모두 사라지면서 어두운 그러한 뒷면을 보이기도 합니다. 정임합은 정화는 하늘에서는 별과 달, 땅에서 지상에서는 등초, 다시 말해서 등과 촛불, 이러한 그 따뜻함의 상징입니다. 그 반면에 임수는 양수가 되면서 넓은 바다와 강물을 시간적으로는 밤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정화와 임수가 합을 하면 은밀하게, 언제요? 밤에 은밀하게 합을 이룬다 해서 음란지합이라는 말도 쓰는 것입니다. 여자의 경우 이 정임합이 있으면 애교가 많고 마음이 잘 흔들려요. 그래서 남자의 끼임에 잘 넘어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남자의 경우는 좋게 얘기하면 다정다감하고 정신력 또한 좋으면서 자부심도 강한 그러한 성품을 띠게 됩니다. 그러나 남자라고 해서 음란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이죠. 무계합은 무토는 양간, 계수는 음간이죠. 이것은 좀 거리가 너무 멉니다. 마치 그 비유한다면 어떤 젊은 사람과 늙은 사람의 합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정이 별로 없어요. 무정지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인 것만 말할 수는 없고요. 높은 산에 비가 내리면 후에 우리가 무지개가 뜨지 않습니까? 그러한 아름다움과 화사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천간합의 특성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결국 이 합의 장점과 단점은 각각의 사주에 어떠한 양상을 띠고 있느냐에 따라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무조건 긍정적인 면만을 얘기할 수도 없고 부정적인 면만을 강조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간합을 판단할 때는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 그 사주 내에서의 역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논해야 되는
그러한 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청간합에 대한 말씀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지 육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